자식에게 잘해줄수록 무시당합니다. 이 사실 대부분의 부모님이 모르고 계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우고 결혼한 이후에도 여전히 챙겨주고 도와주며 손주까지 돌봐주시곤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이 점점 멀어지는 느낌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전화는 줄어들고 고마움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 부모를 당연한 존재로 대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부모가 먼저 계속 베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자식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받는 부모가 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관계가 분명 달라지실 거예요. 먼저 자식에게 먼저 베풀지 않는 지혜가 필요해요.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식이니까 더 챙겨줘야지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꼭 한 번은 돌아보셔야 해요. 사람은 반복해서 받으면 더 이상 고마움을 느끼지 않아요. 결국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움에도 고맙다고 하던 자식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반응이 무뎌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원래 부모는 해주는 거 아닌가? 바로 이 순간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부모의 사랑이 특별함이 아니라 기본값이 되는 순간 존중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주 반찬을 챙겨주고 필요할 때마다 용돈 챙겨주고 손주 봐주러 주말마다 불려가는 상황이 반복되면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자식도 점점 그것을 기대하게 돼요. 그리고 기대가 쌓이면 더 이상 감사가 아니라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기대가 기준이 되는 순간 부모의 행동은 고마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자식에게는 무조건 먼저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를 두고 스스로 다가오게 만드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일 수 있어요. 필요할 때 찾고 그때 도움을 주는 관계가 오히려 더 오래가고 건강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존재감을 잃지 않으셔야 해요. 자식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부모 스스로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무심코 이런 말을 하세요.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너희 힘든데 나까지 신경 쓰지 마라. 나는 괜찮다. 너희나 잘 살아라. 겉으로 보면 자식을 배려하는 따뜻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식은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원래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대접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은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판단합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면 자식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가 자신의 시간과 생활, 선택을 소중히 여기고 당당하게 살아가면 자식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건 싫고 이게 좋다.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는 결코 가볍게 보이지 않아요. 존중받는 부모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해요. 존중은 요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결국 자식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귀한 존재로 대해보세요.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분명하게 자식에게도 전달될 거예요. 세 번째로 거리두기는 사랑이에요. 자식이 결혼을 하면 이제 삶의 중심은 부모가 아니라 그들의 가정으로 옮겨가요. 배우자와 아이, 그 새로운 가족이 우선이 되는 거죠. 이때 부모의 역할은 예전처럼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한 발짝 물러나 지켜보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고 예전처럼 챙기고 관여하려 하세요. 그 마음은 사랑이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점점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간섭하지? 우리 삶인데
왜 계속 들어오시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관계는 서서히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해요. 가까운 것이 좋은 관계가 아니라 적당한 거리가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자주 연락을 하며 일상을 묻는 것조차도 상황에 따라서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조언을 해주는 것도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간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넘기던 자식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벽을 세우게 돼요. 반대로 필요한 순간에만 조용히 손을 내밀어주는 부모는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항상 곁에 있으면서도 선을 넘지 않는 태도, 그것이 관계를 오래 지키는 힘이에요. 가까우되 넘지 않고 멀어지되 끊어지지 않는 거리, 그 균형이 바로 지혜입니다.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 거리가 서로를 더 소중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존중해 줄 때 자식도 부모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거리두기는 무관심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배려이자 성숙한 사랑의 방식이에요. 네 번째로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셔야 해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나중에 부모 잘 모셔라, 부모한테 잘해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하세요.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삶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실제 모습이 다르면 자식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기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말로 가르치려 하기보다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늘 불평하고 의존적인 모습으로 살면서 존중을 기대한다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부모를 가볍게 보게 됩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하루를 의미 있게 채우며 살아가는 부모는 자식에게 전혀 다른 인상을 남깁니다. 취미를 즐기고 사람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강한 메시지가 됩니다. 부모란 저렇게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이 진짜 교육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스스로의 삶을 단단하게 지키고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 그 모습이 자식에게는 가장 큰 영향이 됩니다. 나이 들어서도 스스로를 책임지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 부모는 절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존경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가 되지 마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하루의 중심을 자식에게 두고 살아가세요. 언제 전화가 올까? 이번 주에는 오려나?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다 보면 기대는 점점 커지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섭섭함과 외로움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해요. 기다리는 삶은 결국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고 관계마저 지치게 합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꾸셔야 해요. 기다리는 부모가 아니라 기다려지게 만드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이 중심이 아니라 내 삶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해요.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고 취미 생활이 있고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일상이 있는 부모는 분위기부터 달라집니다. 엄마 요즘 뭐 하시지? 아버지 요즘 바쁘신데 시간 맞춰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자식이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참 단순해요. 항상 곁에 있어서 언제든 볼 수 있는 존재보다 시간을 내야 만날 수 있는 존재를 더 소중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신의 삶을 바쁘고 의미 있게 살아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자식은 더 자주 찾게 됩니다. 자식을 기다리지 마세요. 대신 자식이 찾아오고 싶어지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 변화가 관계를 훨씬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진짜 사랑은 결국 존중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사랑받기를 바라시지만 사실 더 깊은 마음 속에서는 존중받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존중은 돈으로도 희생으로도 얻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주고
아무리 참고 베풀어도 그것만으로는 자식의 태도가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존중은 단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지키며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핵심이에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의 삶을 단단하게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런 부모를 자식은 결코 가볍게 대하지 못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존경하게 되고 더 가까이 하고 싶어집니다. 결국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이제는 생각을 조금 바꿔보셔도 괜찮아요. 자식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살아갈 때 자식과의 관계는 더 좋아집니다. 이제는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 찾아오고 싶은 부모로 살아가세요. 그 변화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자식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바뀌는 순간 관계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